안녕하세요. 이번에 물리2를 담당하게 될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얼굴 좀 마주 대해서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 이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 이름은 이석영입니다. 이석영. 이 석영이란 이름 많이 들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돌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모스 강도가 7 정도 되는 그런 돌 이름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물리 수업을 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오프라인으로 아마 보게 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수업이 시작된 지가 3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서 수업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힘의 합성에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항상 그 EBS 온라인 클래스 도입 부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출력해서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물리니까 물리에 대한 개그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한번 썰렁하지만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둘이 이제 연인 사이인 것 같아요. 마리아 스톨로도 스푸카. 이 여자 이름 되게 기네요. 뭔데? 그렇게 여자가 너무 화가 나 있어. 지난 토요일 내 생일날 저지른 나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선물을 이렇게 갖다 대죠. 그랬더니 작고 반짝이는 것을 여자가 달라 그랬나봐. 뭐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작고 반짝이는 것을 달라고 발광 다이오드를 준 것은, 발광 다이오드는 물리2 내용에서 나올 텐데 LED를 이야기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를 줬나봐. 이 발광 다이오드 얼마 안 하는데, 몇십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을 준 것은 나의 학부열이 부른 작은 사고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여자가 그럼 이번엔 또 제너 다이오드야? 뭐 똑같은 다이오드인데 또 다이오드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엔 광물이야. 다이아몬드가 광물이죠. 그랬더니 여자 얼굴이 조금 인상이 펴지고 있어요. 비싸? 다이오드가 비싸니까. 그랬더니 죽도록 비싸.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라듐 죽도록 비싼 라듐을 해가지고, 라듐은 이게 방사선에 많이 유출되니까 아마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물리학 개그인데 좀 썰렁하죠. 두 번째는 이제 물리학자들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게요. 약간 진자의 운동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푹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시작을 할 텐데, 먼저 물리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리량.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리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팩터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칼라량하고 팩터량을 우리가 물리에서 자주 쓰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량. 근데 이 스칼라하고 팩터는 좀 종류가 좀 다른데, 내용이 좀 다른데 뭐냐면,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기만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크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만약에 저 친구가 키가 165야. 또 저 친구가 168이야. 그러면 168인 학생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크기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수치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 뜻은, 여기서 크기는 뭐냐면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를 보면 우리가 누가 더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팩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팩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물론 중요해. 다시 말하면 크기는 우리가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의미를 갖고 있다. 방향까지 또 꼭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물리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양을 우리가 팩터량이라고 합니다.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 하지만 팩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숫자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또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팩터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을 우리가 M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질량이 뭐 4kg,
뭐 킬로그램, 뭐 이렇게 이런 숫자를 보면 이 숫자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은 우리가 스칼라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량을 갖고 4kg 동쪽 방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만을 갖고 있는 이 질량은 스칼라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스몰 t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이 3시간이다, 4시간이다, 5시간이다, 12시다 뭐 이런 것들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칼라형입니다. 물론 뭐 선생님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 3시 방향 어택 그럼 뭐 3시가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군대 용어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를 우리가 length 그래서 L로 표현하는데 길이가 5m다, 6m다, 뭐 7m다 이런 것들은 숫자로만 표현이 되는 거지 길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의미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스칼라형입니다.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만약에 10도다, 20도다, 30도다 그렇게 우리가 숫자로만 표현하지 온도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다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30도 방향, 그렇게 뭐 북쪽 방향, 너 온도가 36.7도 북쪽 방향이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동거리 역시 스칼라형에 들어갑니다. 이동거리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건데 S라고 표현합니다.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뭘로 들어가냐면 스칼라로 표현하는데 멜라스틱에서 V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동거리하고 속력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팩터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꼭 묘사해 주었지만 완벽하게 그 물질의 그 물리량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팩터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팩터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용어 앞에 화살표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 팩터는 어머니 그러니까 화살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뜻도 약간 있더라고요. 팩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orce F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힘을 팩터량이기 때문에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팩터량은 반드시 위에 화살표를 붙여준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속도 엑셀레이터 그래서 A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A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주고 싶어. 그러면 물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오른쪽으로 5N의 힘이 존재한다. 이 5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힘을 표현할 때는 이 5라고 하는 크기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방향 표시도 꼭 이 화살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방향까지도. 위로 작용할 수 있는 위로 5N 작용하는 거랑 오른쪽으로 5N으로 작용하는 거랑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또 표현해 줘야 됩니다. 방향. 뭐 여기 화살표로 방향이 표현되어 있지만 5N 뭐 오른쪽 방향 뭐 이렇게 방향까지도 표현해 줘야 돼요. 방향까지. 물론 여기 화살표로 방향이 표현되어 있어서 굳이 두 번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여간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표현해 줘야 되는 양을 팩터량이라 하는구나. 그 정도의 개념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동차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동차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왼쪽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그럼 왼쪽 방으로 화살표로 표현하고 팩터량 안에는 화살표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가 4m/s의 제곱이다. 그럼 이 4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 그럼 요거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뭐까지 써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이 물체가 가속되고 있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방향까지도 묘사해 줘야 돼. 여기서 지금 왼쪽으로 제가 표현했죠? 예시를 들어서 그럼 뭐 왼쪽 방향을 나타내 주는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 팩터랑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량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운동량을 P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화살표를 붙입니다. 어느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래서 뭐 운동량도 만약에 5N세커다. 그럼 이 5N세커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꼭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장 엘렉트론 필드인데 이 전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스칼라하고 팩터를 잠깐 비교하자면 스칼라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팩터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숫자, 크기도 표현되어야 되지만 방향까지 또 언급을 해야 되는 양은 우리가 팩터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팩터에는 반드시 위에 화살표가 붙는다. 방향을 어떻게 표현한다는 그런 상징인 것 같아요. 방향을 표시합니다. 변이 마찬가지입니다. 변이 S인데 S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있죠, 그렇죠? 속도 V 이렇게 표현하고 화살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스칼라양과 팩터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의미 있는 양, 팩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의미를 갖는 양을 우리가 팩터량이라 합니다. 근데 이 물리투 교과서에서는 두 개를 좀 비교를 하고 있어.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스칼라형하고 팩터의 대표적으로 스칼라의 대표적인 이동거리와 속력, 그 다음에 팩터의 대표적인 변이와 속도에 대해서 두 개를 갖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오늘은 스칼라의 대표적인 글자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동거리,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팩터의 대표적인 변이. 선생님 글씨를 조금 못 써요. 그 다음에 속도. 선생님 속력하고 속도 같은 개념 아닌가요?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개념 아니에요. 혹시 같다고 알고 있었으면 지금부터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스칼라의 대표적으로 이동거리가 있는데 이동거리를 S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변이는 팩터형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방향까지도 묘사해 주셔야 돼. S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동거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거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라기보다 뜻은 이동거리는 내가 간 총거리의 합입니다. 총거리의 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동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거리. 근데 변이는 좀 달라요. 변이는 뭘 얘기하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점과 끝점의 최단거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같은 편입니다. 직선거리 이것을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한참 쉴 때 막 게임만 가고 놀이방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에서 H비야. 너무 답답해서 만약에 게임방에 갔어. 그럼 절대 안 되는데 A에서 집에서 B를 거쳐갔습니다. 게임방을 들려서 C에 갔습니다.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랬다가 C. 그래서 A에서 B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만약에 4m라고 가정을 해보고 B에서 C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3m라고. 그리고 수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금 A점에서 출발을 해서 B를 거쳐서 목적지 C 지금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간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냐? 이동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간 총거리 합이라고 얘기했었죠? A에서 B를 지나서 C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내가 간 총거리 3m니까 이동거리는 7m 이렇게. 내가 순수하게 간 거리의 합, 이동거리입니다. 하지만 변이는 좀 달라요. 변이는 뭐냐면 처음점과 끝점의 직선거리. 처음하고 끝점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내가 처음점이 어디야?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물론 게임방에 갔지만 다시 어디 C 지점에 도달했죠. 그렇죠? 처음점, 끝점.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점과 끝점의 직선거리, 이걸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변이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변이는 요 피타고라스 쓰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3m니까 5m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른 개념이구나. 정의가 다르구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거는 이동거리 C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나타내는 거죠.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알면 돼요, 우리는. 하지만 팩터는 뭐하고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O, 이건 크기만 얘기하는 거죠. 방향까지도 언급해야 돼.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냐? 쉽게 표현하지만 방향은
처음점과 끝점이 있었을 때 끝점 방향이 변이 방향이다. 끝점. 여기 처음점 끝점 있죠? 끝점 방향. 화살표로 방향을 표현해 주거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북동쪽이나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묘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하, 변이를 얘기할 때는 방향도 묘사해 줘야 되는데 방향은 끝점 방향을 우리가 변이의 방향이라 얘기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동거리와 변이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보면 이 속력과 속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속력의 정의는 뭐냐면 속력은 스칼라형이죠.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뭐냐 여기 이동거리라고 이동거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구나. 아, 이게 이 스칼라죠 이동거리 얘도 스칼라. 근데 속도는 뭡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혹시 시간분의 어떤 거리일 텐데 여기 스칼라에서는 여기 스칼라 썼었죠 이동거리.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뭘 써주면 될까? 변위를 쓰겠죠. 변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위. 아, 팩터는 팩터키. 스칼라는 스칼라키. 이걸 한번 기호로도 표현해 볼게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벨라스티는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또 벨러시티 요거 팩터이기 때문에 위에 화살표 붙입니다. 여기 분의 시간 t분의 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s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붙여주죠. 요거 두 개는 엄청나게 다른 공식이야. 속력과 속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속력과 속도는 우리가 혼돈해서 쓰기 쉬운데 두 개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걸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A점에서 B를 거쳐서 C에 도달했습니다. C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2초라고 한번 가져요. 2초. 그러면 속력과 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속력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래요. 시간 몇 초 걸렸어요? 2초분의 여기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4하고 3m니까 7m. 그래서 3.5m per second 이렇게 되죠. 그런데 속도는 달라. 속력은 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은 역시 2초에 변이 얼마가 됐습니까? 요거 변이 5m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5m. 그러면 2.5m per second 이렇게 되죠. 아, 원인과 결과는 같은데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속도라고 하는 것은 팩터량이라고 얘기했죠. 방향까지도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까지도. 그런데 이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냐면 변이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끝점 방향을 얘기했었죠? 뭐 북동쪽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화살표로 묘사를 해도 되고요. 방향까지도 묘사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문제를 하나만 더 내볼게요. 뭐 옛날에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인데 너무 재밌었던 문제라서 한번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한번 선생님 적어볼게요. 운동장 트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운동장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운동장 트랙이 한 바퀴가 얼마냐면 200m래요. 200m. 여기서 이제 출발할 거야. 뿅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200m. 그렇죠? 200m. 그런데 여기에 몇 바퀴를 돌았냐면 세 바퀴를 돌았어. 세 바퀴를 돌았는데 세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10초 걸렸다고 합니다. 10초면 너무 빠른가요? 그래서 한번 걸렸다고 하죠. 세 바퀴 도는데 10초 걸렸어요. 그럼 속력과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쵸?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변이. 구해봅니다. 속력은 시간 10초분의 이동거리 S는 얼마입니까? 내가 간 총거리니까 200m를 몇 바퀴 돌았어? 세 바퀴 돌았어. 그러면 600m. 그쵸? 그러면 이거 60m per second.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10초 걸렸어요. 근데 변이에요.
시작이 여기고 끝점도 여기야. 그럼 변이값이 얼마가 될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속도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속력과 속도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럼 오늘 정리하고 먼저 수업을 잠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건 뭐냐면 모든 물리 수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리의 첫 수업은 너희들이 이제 대학에 올라가잖아. 스칼라가 팩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스칼라는 뭐냐? 크기만을 갖는 숫자로만 표현하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팩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팩터의 어원이 약간 화살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대표적인 스칼라의 대표적인 이동거리와 속력, 팩터의 대표적인 변이와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구해봤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팩터맨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 팩터맨.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팩터맨을 혹시 물리학자가 만든 만화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는데 만화를 보니까 자꾸 그 뾰족뾰족한 화살표의 느낌이 약간 좀 보이더라고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 빨리 지우고. 볼게요.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 봤던 팩터맨이란 말이에요. 팩터맨. 팩터맨. 팩터맨 타이거.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뭔가 화살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힘이 가장 큰 셈이에요. 그렇죠. 스칼라맨은 못 들어봤는데 팩터맨이랑 말하는 건 못 들어봤네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처음 점과 끝점의 직선거리. 직선을 하죠? 팩터맨.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